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최광 이사장이 사의를 전격 표명하고 지난 10월 27일 날 퇴임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퇴임의 배경을 놓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다시 말해서 공사화 문제가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공사화 시도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을 통해서 전북을 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라북도의 청사진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둘러싼 논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역시 전라북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맡고 계시는데요. 이형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역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의 입장이신데요. 정운천 새누리당 전 민생 119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입장에 계시죠.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놓고 2달 전에 한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토론을. 그런데 지난 8월에 기금운용본부의 이 공사화 문제가 최광 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사퇴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단 말이죠. 그래서 김성주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광 이사장의 사퇴를 두고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때문이다, 이 갈등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주시죠. 예. 정부가 자신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월권이나 항명을 했다는 이유로 내쫓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막말을 해댄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굳건히 보호하는 반면에 자기 직분에 충실하려고 한 최광 이사장을 쫓아낸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겉으로는 둘 사이, 그러니까 이사장과 본부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 어느 기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선가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임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예. 최광 이사장이 이걸 반대하니까 예. 결국은 최광 이사장을 내쫓은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국감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최광 이사장을 거짓말장이 파렴치 안으로 몰아대면서 공사화에 대한 신중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했거든요. 예. 더구나 최근에 정진석 장관이나 최경환 부총리가 공사화가 정부의 공식 방침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는 이 얘기를 한 이후 예. 결국은 이 공단 내에 공사화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최광 이사장을 쫓아낸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사장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사화를 둘러싼 이 상당한 내부적인 갈등이 내부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예, 예. 거죠. 정우천 본부장님, 방금 이제 정부에서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기금운용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이 기금운용본부가 초기 40조일 때 운용체계였는데 네. 이게 한 20, 30년 지나다 보니까 예.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렇죠. 몇십 배로 불어났죠. 예. 그러면 그 기금 운용 체계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10명이 살던 집이 100명, 500명이 되니까 예. 집을 새롭게 지어보자 하는 의견이 지금 오늘 있던 게 아니고 예. 10년 전부터 이어서 벌써 5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3명이 이 공사화 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후퇴할 수 없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그 최광 이사장하고 홍한선 그 기금 본부장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느 이 책임자가 지금 불분명해요. 그렇죠. 기금운용본부를 조직적으로는. 운영하는 예. 책임자가 최광 이사장인지 홍한선 기금 본부장인지 이런 거를 고쳐서 이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자. 예. 여기도 포함되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일리 있는 이제 분석이신데 조직 내부의 문제 또는 이제 기금의 크기가 달라졌다 이런 건데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죠. 이경재 위원장님, 이렇게 네. 공사화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이렇게 좀 다른 각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기금운용본부는 그 경남 진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이 돼 있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면서 예. 전라북도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방에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떼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금융 허브 도시인 서울에서 운영을 하면서 예컨대 그 싱가포르, 런던, 뉴욕 그 해외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유를 타면서 빠져나가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법적으로도 전라북도에 지금 오도록 돼 있고 내년 6월 달에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기금운용부가 지금 한 70여 명 됩니다, 정원이. 예. 그리고 기금액이 약 500조 원 되는데 그 기구가 독립법인 돼가지고 빠져나가면은 전라북도는 과연 뭐냐, 얄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 전라북도가 고민하고 있고 정치권이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것이죠. 정 본부장님 말씀은 이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의 이제 조직적인 변화 때문에 필연적이다,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경재 의원께서는 이게 사실은 지방에 내려오기 싫다는 게 본질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겁니다. 예. 그 하나만 덧붙여 드릴게요. 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이전 법안을 만든 것이 우리 김재원 의원 3년 전에 그렇죠. 그 법안이 단초가 돼서 기금운용부가 전북 이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전북 이전으로 하는 이거는 대통령도 막을 수 있는 법으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예. 그건 변함이 없다. 근데 예. 이게 공사화를 한다 할지라도 전북으로 온다고 하는 전제가 안 되는 한 이게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예. 우리 전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알겠습니다. 절대로 이건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본부장님 거기까지 듣고 우선 부지사님, 예, 오늘 정말 바쁘게 나오셨는데 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만들고 그리고 서울에 둔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라북도로서는 큰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 전라북도는 이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제 시대를 맞아가지고 그렇죠. 나름대로 금융센터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사회적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면서 서울에 사무소를 둔다. 이건 우리가 예상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소재지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소재지를 얘기하는데 소재지는 전북에 두면서 서울 사무소를 두고 기금을 쪼개서 운영하면서 상당 부분의 기금을 예. 서울에서 운영한다면은 그야말로 대부분의 인력이 서울에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럴 경우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부로 한다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아마 법을 바꾸기 쉽지 않을 거고 다만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정치권하고 협의를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화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사실 이제 그런 일종의 노림수가 숨어 있는 건 아니에요. 소재지를 전부로 한다. 예. 그건 하는데 그거 문제 아니고 예. 소재지를 전부로 하면서 서울 사무소를 두고 그래서 정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공기관을 하면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 투자공사를 하면은 국민연금하고 기금운용을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복지부, 국민연금 틀 안에서의 공사가 아니고 별도의 투자공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하고는 운영을 완전히 분리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건 소재가 전북으로 하더라도 운영차종 서울에서 한다면 이건 소재지를 전부로 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그렇죠. 거죠. 나중에 이 네. 문제가 다시 토론해 될 텐데 사실 공사화 문제와 소재지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이 시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내년 10월이면 완공돼서 기금본부가 이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강력하게 공사화를 밀어대는 것이 무슨 숨은 속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예. 완전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논란이 나오니까 벌써 그 내부에서 안 가겠다고 하는 흐름들이 강화되는 거고 시장의 금융 세력들은 이거를 절대로 전주로 보내면 안 되고 서울에 둬야 된다, 여의도에 된다는 얘기를 서울시하고 공공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겉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공사한다고 하지만 숨은 속뜻은 전주로 내려가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황교안 총리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전북 이전은 법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관님 두 분의 말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법을 만든 거하고 지금 논란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예. 이미 법을 만든 건 황교안 총리가 말한 대로 전북으로 오는 건 당연 사실입니다. 이건 대통령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법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공사화한다, 또 공사의 본부를 어디로 둔다, 또 공사의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거 지금 여러 백화제방으로 여러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우리 김성주 의원 같은 분이 그 상임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저희 새누리당도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북에 필요한 전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예. 근데 자꾸 먼저 재단을 해가고 꼼수다, 우려다, 뭐 이거다. 먼저 재단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네. 김재원 의원이 공사화를 했는데 네. 김재원이 공사화 법안 내놓고도 네. 전북으로 이전한다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가져왔단 말이죠. 네네. 이건 네. 사실입니다. 이거 그렇죠. 민주당이 예. 법안 만들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가지고 보면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공사화가 중요하지. 수익성을 올려야 되니까. 1%만 올라도 5조 원이 올라가니까. 예. 오늘 그게 중요하지. 소재지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뭐 요 문제 공사에 대한 그 장점과 그다음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얘기되겠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기금본부가 어렵사리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전이 결정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년 10월이면 완공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공사와 논란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십몇 년 동안 역대 정부가 했지만 정부 내부의 반대, 국회의 반대, 또 전문가들이 반대에 의해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옮기려고 하는데 이걸 밀어붙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무슨 난리가 나냐는 겁니다. 일단은 마저 더 할게요. 이전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 운용되는 상황을 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도적인 구조적인 보완을 해야지. 지금 옮기고 이삿짐 준비하고 있는데 안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삿짐 싸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2003년도부터 공사화가 시작이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하지만 국회의원들 다 책임져야 합니다. 40조 그 10명밖에 안 되는 집을 짓다가 지금 100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제1의 투자기관이 됩니다. 1% 투자 이 수익을 올리면 5조 원이 올라가. 우리 전북 예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안 한 직무유기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거를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지금 하려고 하냐 했더니 총선 끝나고 나면 대선이 다가오니까 그때는 타이밍이 안 맞다. 지금이 가장 타이밍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을 한다고 해서 지금 되는 게 아니다. 이 5단계를 거쳐야 통과가 되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거지, 논란이란다. 이게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낸 것이지, 지금 법안을 진행도 지금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바로 문제 잠깐 우리 부지사님 말씀 이거 어떻게 들어보세요? 문제는 예. 그 소재지를 말하자면 공사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 그건 일론적이기 때문에 그건 뭐 여기에 대해 있어요. 근데 이건 공사되면서 소재지 이전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김성 지사님도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소재지하고 법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내 때는 별개가 아니다 이거죠. 말하자면은 최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금이 커졌으니까 쪼개서 운영해야 된다. 여러 가지 나눠서 운영해야 된다. 본부를 여러 개 둔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증권거래소 그래요. 현재 본사는 부산에 있지만은 거기에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사이라는 시장감시본부를 다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에는 기용지원본부. 그냥 그 인력만 있는 거예요. 인력이 3분의 2가 서울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연금하고 기금을 따로 떼어 분리하면서 투자공사를 만들면서 증권거래소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 거고요. 장관님 말씀에 그 행간 읽을 수 있고 복지부 장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와 아니 공사는 공공기관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왜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냐. 그 얘기는 국민연금 틀 안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을 분리해서 별도의 투자공사를 만들겠다. 캐나다나 싱가포르처럼 하겠다. 그런 저희가 분명히 쓴 게 있다. 그냥 그렇게 우리 버립니다. 정은총 위원장님 이거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전북에 큰 과오가 될 수가 있는데 자 현실적으로 정부가 정부 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새 의원이 냈지만 그거는 야당인 저희가 반대하고 제가 간사로서 상정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9대 국회 때는 이건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왜 자꾸 몰이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본부가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온갖 협력을 다 해야죠. 이 펀드 매니저들 주거 여건이 바뀌니까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예산들을 늘리는 쪽에 여당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도 없는 관철되지도 않은 공사 논란을 쓸데없이 벌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동요하고 안 내려가려고 하고
시장 세력들이 작동하면서 끝까지 저지시킬 거라는 거예요. 예, 기원님 잠깐 거기까지만 듣고. 그러니까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림수를 잘 세 사용시켜 하셔야 분이 돼요. 굉장히 뜨거운 토론을 하셨는데 우리 이경재 의원님 예.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공사화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수익성, 전문성, 독립성을 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문제의 핵심 아까 이영규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사무실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라북도는 뭐냐 알맹이만 뽑아가고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 사안은 대선 공약 사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그 뒤에 또 이 반발과 어떤 그 무산시키는 기도가 이어지니까는 다시 김무성 대표까지도 또는 문재인 대표까지도 이건 맞겠다. 틀림없이 이행한다. 이렇게 약속한 사안이란 말이죠. 예. 그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도를 내야 된다. 공사화 추진. 예. 또 황교안 총리 애매하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권도 지금 19대 국회에서 법안 상정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해서 안 된다 하기 말씀하시지만은 19대 국회 지나면 바로 아마 될 겁니다. 공사화 뛰면서 서울로 사무소 옮기는 내년에 지금 이전 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예. 이제 서울로 가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핵심은 그거예요. 예. 그래서 논리를 좀 개발해야 되고 또 정치권이 어떤 그 제가 볼 때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당론으로 이 문제를 세워서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새누리당도 역시 대장 공약이고 대국민 약속이고 또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그 이행 그 약속인데 이걸 범보고 다시 바꾸려고 하는 또 기도가 있으면 안 되죠. 이걸 단히 막아야 되고. 네네. 다시 정리하자면 얘기를 할게. 왜냐하면은 네. 지금 내부터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걸 이미 안 것 같아요. 예. 정당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근데 소재지를 안 건드리면서 어떻게 서울에 사무소 둬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하는 방법, 그걸 지금 공략하고 있고, 그 얘기하니까 이제 공공기관이 투자공사, 기금을 쪼개서 운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상당히 깊은 맥락이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 예.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사화를 해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아까 최강 이사장이 이번 사표를 내서 나왔지만 또 기금운용본부장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이 둘이 책임이 누가인지를 몰라요. 이런 걸 확실하게 이제 500조나 되니까 예. 책임을 국장급에서 이제 하나의 장관급으로 올라가겠죠.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가진 것을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면 그 사장이 전북으로 옵니다. 네네. 또 그 네. 안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용을 할 때는 책임자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내려오고 운용 자체는 전 세계에 지금 뻗어나가야 돼요. 지금 2,000조까지 올라가면 대한민국에 쓸 돈은 500조도 안 됩니다. 나머지 1,500조는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틀에 맞게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주체적인 이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깐만요. 전라북도로 예. 온다고 전제하는 법으로 되었고 지금 예. 500억이나 들여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예. 이건 뭐 부동의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 일을 더 확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러한 오는 거에 대한 대비한 준비를 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보완되고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알겠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그 말씀 자꾸 하시니까 네.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왜 최강 국정비서장이 반대를 하겠어요? 왜 기금운용본부장은 찬성을 했겠어요?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연금 최강 이사장이 볼 때는 뭐가 공사하면서 국민연금하고 벗어나서 분리해서 기금 운영을 한다. 내 틀 안에 있는 자기 회사 크게 키워준다면 공사가 되면 회사 커집니다. 좋죠. 근데 왜 반대하겠어요? 그런 걱정이 드니까 반대하는 거고, 기금운용본부는 분리해서 투자공사를 하면 훨씬 더 국민연금 틀 안에서 하니까 훨씬 자유로우니까 그런 것들이 내막적으로 있으니까 서로 그런 갈등이 있는 거야. 이게 조직 간의 갈등 문제지 개인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걱정되는 것은 연구관리공대 이사장이 이제 새로 공모를 하는 시절 때 맞아면은 그 공사화를 찬성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거다.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초반에 토론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예. 저도, 예. 좀 뒤에 저희가 이 토론을 세게 붙어보려고 그랬는데, 토론이 아주 뜨거워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 실무적인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사화 문제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건 법 개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연금법의 이제 개정에 두 가지 안이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크게 보면은 5개 법안이 나와 있고요. 네. 여당 셋, 야당 둘이고요. 여당의 안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시켜서 별도의 공사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소재지는 언급하지 않는 법안도 있고 서울로 명시한 정의수 의원 법안이 있고 또 전주로 하겠다고 하는 박윤호 의원이 안이 있는데 아무튼 공통적인 거는 분리안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의하고 이상직 의원도 낸 그런 법안은 현재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 산하조직으로 두 대 그 전문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기금본부의 기금 운용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펀드 매니저 같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글로벌하게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한 200여 명 있습니다만 이거는 500명 정도까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자기 임의적으로 민간 펀드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국민들의 노후 자금, 이거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거대 공적인 연기금이기 때문에 공공성 원칙하에 안정성과 신뢰성 원칙하에서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모든 세계 연기금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투자의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해줄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지배구조 거버넌스인데 그게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는 정부 측 인사들이 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맛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정부는 2명만 들어와라. 그리고 실제 국민보험료 내는 국민들 대표성, 그다음에 노조, 가입자 대표들이 많이 참여한 형태로 하게 되면 내 보험료를 지키고 내 노후를 도와주는 연금이 이런 방향으로 투자된다고 소위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을 결정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전문가들 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늘려서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안인데 지금 이제 정부나 여당이 내세운 안은 이거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전문가들한테 의사결정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하면 시장의 금융 전문가지만 국민들의 노후라든가 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투자공사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무슨 미국의 프로야구단에 투자하면서 엄청나게 손해를 봤는데 책임은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제가 낸 법안은 공단 내 산하 부서를 두면서 철저하게 청와대와 같은 권력, 그다음에 재벌과 같은 시장, 그다음에 내부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비교적 간섭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이 실제 운영을 하고 의사결정은 국민들 대표성에서 하는 그 법안이 최선의 법안이라고 알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김 의원님 쪽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내부의 전문가로 의사결정 구조를 좀 이렇게 민주화하고 또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 안정된 투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보고 있는 거는 조금 더 공격적인 전문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고 있다. 그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완 설명할게요. 지금 한 40조 원 정도 되면 안방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뭐 그러한 가입자다 뭐다 이러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가능해요. 이게 2,500조가면 세계 제일의 투자기관이 됩니다. 그 돈을 1%만 올라가도 아까 얘기했는데 5조 10조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적으로 수익성 중심의 안정성,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대요. 그래서 다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그렇게 규모가 커졌으니까 새집 짓자는 얘기고 새정연은 리모델링 하자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김성주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새정연에서도 이 전문성을 중시를 해야 대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김성주 의원이 안을 낸 걸 보면 어느 교수가 비판을 했는데 이게 지역 가입자를 2명을 4명으로 늘리고 무슨 여성단체까지 이렇게 뒀어요. 도대체 기금운용위원회가 여성단체를 왜 들어가야 되냐. 또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 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어요. 아니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에서 왜 국회가 추천을 해야 되냐. 알겠습니다. 또 이런 걸로 해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하고 어떤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런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그러한 대안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설득력이 있게 갈 수 있는 거지. 저쪽은 수익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자. 이렇게 하는 판에 정반대쪽 더 후퇴를 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김 의원님, 제가 짧은 반론 해볼게요.
몇십 조 있을 때는 공단 내 한 부서로 있어도 되고 이게 수백 조가 되면 분리된다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거대한 기금을 몇 개 나눠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 조직 내에서 몇 개의 팀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공사를 만들어서 분리시키고 그러면 이게 이제 500조인데 1000조로 늘어나고 또 하나의 공사를 만들고 여러 개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그렇게 아니죠. 하는 데가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자, 중요한 것은 자, 독립성이다. 그 독립성 누구로 독립이냐? 청와대와 같은 외부 권력, 재벌과 같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공단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공사가 되는 게 독립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민연금 기금이 2차례 큰 손실을 봤어요. 최근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7,900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의사결정을 누가 했냐. 기금본부장 단독 했다고 하지만 몰래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해서 누군가에 반드시 제안과 요청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막냐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의 가입자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바로 예. 민주주의인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현재는 많이 위탁 투자하는데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많이 뽑자는 거예요. 그거를 기재부가 인력 승인해주고 예산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안 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는데 이걸 굳이 분리해서 해야 하는 실익이 없어요. 그리고 공사가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왜 작은 정부 시작하는 정부가 이걸 굳이 공사하려 하는 거죠? 잠깐만요. 예, 김 의원님 두 분의 말씀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엇갈리는 지점인데, 아까 이제 전문성에 대한 전문 경영의 필요성들을 계속 강조하셨고, 실제로 이제 김성주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최광희 사장의 사퇴의 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이 삼성의 투자, 이 문제였는데, 이경재 의원님, 이 공사 문제를 조금 한번 다른 각도에 보시면 저도 어떤가요? 그 반론을 좀 제기를 하면은 네. 꼭 공사가 돼야 수익률이 높아지고 전문성이 높아지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1988년도에 발족이 돼가지고 그때 아마 기금이 한 5천억 정도 적립된 기금 가지고 운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500조까지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누적 수익금을 보면은 약 225조 원이 지금 불어난 겁니다. 수익금이. 이게 지금 공사가 안 돼서 이렇게 불어났지 않습니까? 공사가 됐으면은 공사가 돼가지고 거기 불어난 겁니까? 예.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약 한 23조 원을 이제 벌어들였는데 이것도 역시 공사가 아닌 상태에서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예. 하는 것이지 기구가 어떤 공사가 돼야 꼭 수익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는 경험적으로 과거 그 20여 년 동안 그 운영을 어떤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에 공사가 돼야 수익률이 높아진다. 뭐 글로벌 어떤 경쟁력이 있다. 이거는 글쎄요. 조금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전하고 공사하려고 하는 어떤 논리 어떤 그런 한 빌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리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휩쓸려면 안 되고 예. 지방에 있어도 얼마든지 운영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공사가 예. 안 됐어도 예.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세 분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 일반적인 논리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공사화뿐만 아니고 소재지 이전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 연금법만 개정하는 게 아니고 소재지 문제 이런 것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혁신도시 특별법이 있어요. 주부처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국토부 장관이고 혁신도시법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을 결정하는 혁신도시법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주부처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부처가 있는데 이건 두 개 같이 걸리는 문제예요. 소재지가.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은 전례 사례를 보자 이거죠. 선물거래소 부산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합치면서 통합본사를 어디다 두가 나르치니까 부산의 정치권 얘기하니까 본사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한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편법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권 선물거래소의 본부를 5개 본부로 나눴어요. 경영지원본부, 무슨 거래소본부, 코스닥 본부, 시장감시본부 해가지고 5개 나눠가지고 그 경영지원본부하고 뭐 이것만 부산이고 나머지 거래소본부, 코스닥본부, 시장감시본부 지 알짜배기에서 하는 다 서울의 본부를 서울에 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경환 부총리 얘기하는 거 기금을 쪼개서 경제체제를 갖춰야 된다.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해야 된다. 얘기는 내가 볼 때는 꼭 증권 건물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소재지는 전부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예. 원래 이제 정의서 법안은 소재지 서울로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박인호 의원이 전복을 했는데 내 볼 때는 소재지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 소재지는 놔더라도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걸 머리에 지금 저희가 있지 않나. 예. 그런 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 토론할 때 사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금융 권력, 또 금융 세력 이런 얘기 나왔고.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공사화를 끝까지 정부에나 또 여당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는 뭔가 분명히 정치적 의도 또는 어떤지 이 숨겨져 있는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자본의 집중이 몇몇 재벌들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는 데에서는 돈의 힘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이 경제 권력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노비를 통해서 청와대, 정부, 국회까지도 완벽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되고 있는 게 한 70%는 국채입니다. 그럼 국채 누가 결정합니까? 청와대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나머지 20%가 주식에 투자하는데요. 국내 삼성, 현대, SK 모든 대기업들의 주식을 국민연금이 1대 지주 아니면 2대 지주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이건희 회장보다도 국민연금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즉 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 주식회사 할 만큼 삼성전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번 합병 과정에서 보시지만 이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을 들어주면 삼성은 3조 이득이 생기고 국민연금은 7,900의 손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유리하게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국민연금공단 내에 기금법으로 놓으면 이게 국민들의 노후자금이라고 하는 우산이 써 있는 겁니다. 지붕이. 예. 근데 이걸 벗겨버리고 이거는 그냥 돈이야. 500조, 1000조 돈이야. 이 돈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써야 돼. 전문가들 맡겨야 돼.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유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네, 장관님. 국민들의 예. 노후 자금을 가지고 버리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공사화를 반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저희가 토론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앞부분에 뜨거워지면서 저희가 순서 진행 준비된 수들 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말씀까지만 듣고 한번 정리를 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공단 이사장도 대통령이 뽑거든요. 예. 기금운용본부장도 냉정하게 보면 그래요. 예. 정부의 지금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영향을 안 받냐? 다 똑같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받습니다. 네. 이쪽 가면 안 받고 저쪽 가면 받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수익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수익성을 높이면 누구한테 이익이 옵니까? 다 가입자한테 이익이 오고 국민한테 이익이 오죠. 그거 어디로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단순히 지금 논란이 된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이건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네. 봐주셔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좁혀질 수 없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본부장님께서는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의 입장대로 전문성을 강화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시고 우리 김성주 의원께서는 이 돈은 보통 돈이 아니다. 일반적인 자본과는 다르다라는 거고요. 국민의 노후 또 사회 안전의 마지막 안전 보장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문제를 놓고는 토론을 사실은 저희가 오늘 토론의 핵심적인 주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오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라북도가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 예. 이것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된다. 온전히 와야 된다. 그런 얘기다. 그러려면은 기금운용부의 공사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공사가 되면 우리 인원도 늘어나고 점수도 많아지고 또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 공사는 좋다고 봐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쪼개서 운영하자.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 추진해야겠다. 그건 안 된다. 이 조례에는 예. 맞아면은 뭔가 소재지는 전북으로 가면서 뭔가 서울 사무소를 두고 그 명분을 자꾸 만드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이 되는 혁신도시법의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공공기관이 돼야 되고 혁신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서울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한전에 본사 다 팔아야 되고 서울 사무소를 둘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좋다. 공공기관 이전 본사 서울 전주로 전북을 하고 공공기관 틀 안에서 국민연금 틀 안에서 전문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리고 왜 공공기관이 아닌 어떤 혁신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배제받는
그런 자꾸 공사를 추진하려는 것은 아까 서울 사무소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공사화 자체를 막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사화가 되더라도 공공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이전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하면서 이 공사화를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 문제는 사실은 공사화가 사실 폐기되었다는 전제 속에 나온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때는 공사 문제가 제도되지 않은 상태였고 예. 그 이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009년도에 경남 진주로 이전을 당시 예. 그 기금운용본부 측에서 서울에 상주하려는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정치권 시민들이 그때 상당히 반발을 했었죠. 그렇죠. 뭐 예. 껍데기만 우리한테 주는 거냐. 침잠에 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으로 가면서 이걸 던져준 거예요, 전라북도에.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의 어떤 수익성이랄지 규모랄지 이걸 보면은 그래도 이게 알짜배기다 하고 받았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뒤에 나타난 게 뭡니까? 공사화 추진하면서 서울에 사무실을 둔다든지 또는 최경영 부총리, 황교안 총리 말 종합을 해보면은 전주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 전문성, 수익성 얘기하지만 이거는 지방에 가기 싫다는 명분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부로 돌아가야 되고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거 이행을 해야 되고 예. 또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또 약속을 했습니다. 또 현재 상태는 법안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편법을 쓰지 말고 약속과 법대로 이행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본부장님. 예, 예. 정리를 해야 되는 지금도 김성주 의원하고 저하고 제일 여기에 쟁점이 많이 됐던데 예.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공약 갖고 안 된다. 예. 이거는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 예. 그래서 법으로 법안을 내고 법안으로 프랭카드를 냈기 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만든 거거든요. 아니, 공약보다 위에 있는 것이 된 거죠. 공약보다 예. 위에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강제했어요. 예. 근데 왜 이거를 법으로 강제하냐? 공약만 하면 되지. 아니다. 이 공약으로는 절대 못 가져온다. 거기 반대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 해서 정말 기적처럼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영규 지사님 말씀대로 이 토론은 만개에서 하자 이거예요. 하고 소재지를 전주로 하고 전북으로 하고 거기에 보완 대책을 철저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하나는 김성주 의원이 리모델링 하더라도 그런 전문성에 맞는 그러한 타당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집어넣어서 예. 서로 토론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결과가 조은천 오지 않겠느냐. 위원장님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금본부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공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법을 내도록 하고 현수막 걸고 한 거는 저는 아주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아름다운 공정이죠. 그런데 예. 그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청와대 정부 여당을 상대로 이 국민연금법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옮기는 법안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 과정에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렇죠. 청와대는 제가 이정희 수석도 만났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예산이나 더 달라고 하세요. 안 되는 걸 왜 달랍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예.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린 공약 아니에라고 했고 예. 여당도 그래서 법으로 마지막 강제한 거예요. 통과하는 순간까지도 예, 여당의 법안소 의원 2명은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무릅쓰고 정치적인 타협을 이뤄서 한 것을 가지고서 자꾸 무슨 정부 여당이 그 좋은 의지를 가지고서 이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우리 정은철 그러니까 위원장이 진정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여야 정부 합작이 된 여당 거예요. 청와대 예, 알겠습니다. 상대로 예, 예, 설득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간 했던 노력은 제가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림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나중에 큰 패착이 안 되도록 노림수 안 되게 같이 할게요. 저희하고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님 말씀은 이 실제로 이렇게 공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분을 원형 그대로 이렇게 전라북도에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러한 자신감이 노력을 있으시군요. 최대한 강화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점포가 소비자가 있을 때 점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수익을 위해서 전 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확장하는 등등은 우리 도민들이 공유되는 상태에서 그렇죠. 한다면 예, 예. 그렇게 해야지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오늘 토론이 상당히 뜨겁게 진행되었는데, 제가 공사화 문제 주로 얘기했고, 전라북도 이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들을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경재 의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이전에 오더라도 기능 발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들도 심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논리를 또 개발해야 되겠고, 전라북도는 특히 그런 금융 인프라를 빨리 확충을 해서 우려, 염려를 불식시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걸 보면은
거의 뭐 공사와 추진하고 서울에 사무소 두는 쪽으로 가지 않냐 이런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전라북도 어떤 정치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기도를 좀 막아내고 그리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무엇보다 새누리당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운천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북을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두 명만 있으면 얼마나 사실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야 합작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이익을 대변하는 노력을 할 거 아니냐. 참 안타깝죠. 이렇게 도민들을 우려하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게 안타깝지만 원회에 있지만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네. 그러한 전북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부지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뭐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사 논란은 계속 더 뜨거워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전문성 뭐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지역개정 발전이라는 틀에서 어떤 공기가 지방에 이전됐고 맞아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도 그 틀 안에서 지금 돼 있는데 자꾸 어떤 뭐 소재지는 전북으로 껍데기만 놔두고 어떤 전문화하면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경제력 강화 측면에서 자꾸 그 지역개정 발전이라는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더군다나 펀드 매니저들 지방 오고 싶지 않겠죠. 예. 그분들의 또 로비력이 대단하니까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19대 안에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가 쟁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5분의 3? 180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20대에 가서도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어쨌든 내년도에 어떤 기금운용부가 제대로 와서 정착하고 또 국민 클러스터가 생기고 그러한 노력들을 제가 확실히 준비를 하고 아까 이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운용본부 문제의 골키퍼시죠. 예,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님이신데 김성재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세상에는 내목, 자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TK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패권주의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전라북도는 한 번도 남의 것을 욕심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뺏겨왔습니다. 기금본부는 모처럼 만에 전라북도 도민들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이룩한 쾌거이자 성과입니다. 이것을 다시 뺏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독립운동, 민주화운동하는 심정으로 이걸 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야 의석이 비슷하니까 야당이 막아낼 수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의석이 180석이 되면 국회 선진화법은 무력화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금본부는 껍데기만 남고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본부 사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고 결국 선거에 의해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히 잘 지켜내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상당히 뜨거운 토론을 제가 벌였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금융허브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고 또 이게 전라북도 발전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크게 정리해보면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하나는 공사화 문제, 이 공사화가 과연 정말 필요한 문제냐 하는 문제였었고, 다만 이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사회 안전의 마지막 보루가 된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문성도 역시 강화돼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북 이전의 문제입니다. 전라북도로 와서 이 기금운용본부가 온전한 모습으로 와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또 전라북도의 금융 허브를 만들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문제에 차질이 없기를 제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민 모두의 지혜와 관심 모으면서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